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기출 변형 문제 9회고요. 9회를 제가 거기다 올려드릴게요. 먼저 채팅방에다가 파일을 좀 올려드릴게요. 카톡에는 제가 9회하고 10회는 올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채팅방에도 9회하고 10회 올려드렸으니까 컴퓨터에 이동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9회 열어주시고요. 음, 네. 자, 1번에서는 뭐 내용 입력하는 건데, 내용 입력은 뭐 여러분들이 타자 잘 치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갈게요. 기본 작업 2번. 자, 요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작업을 먼저 하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쭉 다시 한번 작업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 시작하세요. 자, 최종 결과는 지금 앞에 화면상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 더 들어오셔서, 들어오셨다 나가셨네요. 박주라님 오셨고요. 네. 자, 지금 현재 169페이지 제9회 기출 변형 문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1에서 H1까지를 다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했습니다. 자, 글자체는 불림체여서 불림체 입력하고 엔터. 글자 크기는 16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이 있는데요. 이중 밑줄이 들어갔네요. 자, A3에서 H3까지를 잡아서 필드 제목 부분에 셀 스타일에서 자, 강조색 4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로 가운데를 설정했어요. 자, H16셀에 메모가 들어가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메모 삽입에 가셔서 백스페이스바 눌러서 다 지우신 다음에 3월 드디어
지급 총액이라고 내용을 썼고요. 자, 테두리에서 메모의 테두리에 마우스를 가져댔을 때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자, 맞춤, 글꼴 오른쪽에 맞춤이 있습니다. 자, 자동 크기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글꼴 하나만 뜬다. 다른 것들, 맞춤, 속성 이런 내용들이 안 뜬다면 어디서 한 거죠? 그렇죠. 화살표, 네, 테두리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아니라 이 커서 모양, I자 모양을 커서 모양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메모 서식에 들어가면 글꼴 하나뿐이 안 뜨죠. 항상 테두리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저는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하지 않아도 항상 나타나던데요. 자, 그거는 컴퓨터 설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설정하는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자, 밑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옵션에서 자, 고급으로 갈 겁니다. 고급에 가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밑에 표시라는 곳에 메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좀 더 밑에 내려가야 되겠네요. 수식 말고요. 지나쳤나 보네요. 자, 메모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있네요. 메모가 있는 셀 서식 있죠? 요 두 번째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요 첫 번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항상 메모가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는 요 두 번째가 선택되어 있어야만 처음에 메모를 설정하면 항상 표시가 아니라 마우스를 그 셀에 갖다 놨을 때만 메모가 나타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설정이 아마 바뀌어 있어서 그럴 테니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서 나타나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거의 못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 영역에 천 단위 구분기호다. 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숫자가 예를 들어 4, 1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5, 0, 0, 0,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 형식은 어떻게 되죠? 기본 형식은 천 단위 구분기호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이 상태의 사용자 지정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표현되죠? 4, 1, 5, 0, 0, 0, 0. 요 앞에도 0이 있어야겠네요. 100만 단위니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이 세 개가 필요 없다. 얘가 필요 없다면 어떻게 나타내 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쉼표를 하나 찍어줍니다. 여기다 쉼표를 찍어준과 동시에 요 0 3개를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사용자 지정에 여기에 그냥 이렇게 1000원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갔고요. 자, 셀 서식 들어갔습니다.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들어왔어요. 천 단위 구분교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자 위에 보세요. 쉼표를 찍은과 동시에 여기에 0 3개가 사라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000원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왕이면 1000원 앞과 뒤에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 그 큰 따옴표 하지 않아도 위에 1000원이라고 나오던데요. 예,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나타내 줬는데 어떻게 나타내 줬어요? 여기 사이에 천자의 앞과 뒤에 큰 따옴표, 원자 앞과 뒤에 큰 따옴표가 이렇게 나왔죠?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로 천원을 이렇게 묶어주시는 것이 한 글자일 땐 관계없는데 두 글자 이상일 때에는 앞뒤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서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 집어넣으면 되죠. 자, 영역을 전체 다 잡고요.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입니다.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테두리에서는 이 화살표 눌러서 맨 밑에 다른 테두리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자, 바로 테두리라는 것이 바로 나오죠. 선택되면서 자, 대각선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까지 끝냈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들어갑니다. 기본 작업 3번에서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나타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 자, 박영님 들어오셨네요. 박영님 체크해 드렸고요. 자, 먼저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할 때에는 필드 제목 부분, 제가 지금 잡은 영역은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A4셀부터 F14셀까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커말 리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문상에서도 A4에서 F14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회사 등에서 조건부 서식을 사용할 때에는 필드 제목을 잡지 않고 영역을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홈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자, 이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하셔서 자, 새 규칙으로 갑니다. 새 규칙을 가시게 되면 여섯 번째에 있는 게 수식을 사용하여 셀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수식이 나타나고요. 클릭합니다. 수식 앞에는 항상 눈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보면 레프트 왼쪽에 있는 뭔가 글자를 선택하라. 몇 글자인지는 우선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문자로 입력하셔도 관계없어요. 나중에 제대로 함수가 적용됐다면 대문자로 알아서 바뀌어줄 겁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체험 코드가 그랬죠. 체험 코드의 첫 글자가 그랬습니다. 그럼 체험 코드의 첫 번째를 선택하시고 자, 우리 공식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는 클릭하면 전부 다 절대 참조로 나와요. C4셀 알파벳 앞과 숫자 앞에 달러 모양이 나왔죠. 자, 얘를 F4를 두 번 눌러서 알파벳 앞에만 달러가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알파벳 앞에만 달러가 나오게 해주셔야 되고요. F4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콤마 한 글자가 바로 닫고 는 무엇이길 바라냐면요. P이길 바래요. 자, 큰 따옴표 대문자 P. 그렇죠? 자, 이때 대문자 P면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고요. 소문자 P면 소문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서식은 글자 색은 빨강이고요. 서식에 들어가셔서 글자의 색깔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글꼴이에요. 그러니까 글꼴에서 색깔은 빨강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색의 두 번째가 빨강이죠.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표준색의 노랑. 위에 채우기 테두리 오른쪽에 있습니다. 누르셔서 노랑을 선택해 주시는데 이건 풍선 도움말이 안 떠요. 그럼 얘가 노랑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 무늬에서 화살표 누르시면 이때 마우스를 갖다 대면 풍선 도움말이 뜹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참고만 하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거구나 확인하셨다면 다시 채우기에 돌아와서 여기서 노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했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노랑이라고 보여지죠.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확인. 자, 그러면 알파벳 체험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벳 P로 시작하는 것은 행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3번 끝났고요. 자, 함수는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분석 작업 들어갈게요.
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분석 작업에 보니까요. 시나리오 나왔어요. 시나리오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뭐죠? 이름 정의. 그렇죠. 딱 생각나야 됩니다. 부분합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정렬.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꼭 나셔야 되는 거죠. 시나리오입니다. 이름 정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화살표 보니까요. 자, 지금은 이름 정의할 게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B18셀 하나, G7셀, G12셀, G16셀 총 4개예요. 4개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변동되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에 첫 번째 줄 읽어보니까 3분기 풀빌라 예약 취소 현황표에서 위약금 비율이 즉 B18셀 요 하나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자, 4개 중에서 하나가 변동돼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결과는 나머지 이름 정의한 3개를 다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따 작업하면서 결과에서 하나만 선택이 되게 돼요. 이 엑셀 시스템상. 그때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나머지 이름 정의한 3개를 잡아서 시나리오 요약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B18셀 선택해서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은 B18셀 위약금 비율. 엔터.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G7셀. G7셀 위치 확인하시고요. G7이라고 나온 거 확인하셨으면 클릭하셔서 환불금 합계 7월 엔터. 자, 그 다음에 G12셀 마우스로 G12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보면 G10이라고 나와 있죠. 자, 클릭하신 다음에 환불금 합계 8월 띄어쓰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G16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G16셀 확인하셨으면 클릭. 환불금 합계 9월. 자, 이제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시다가 오타가 났다. 그러면 어디서 오타 수정을 하시면 되죠? 이름 상자는 이름 정의한 것은 수식에 가보시면 자, 수식에 가보시면 이름 관리자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름 정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타가 난 게 있다면 해당하는 오타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편집을 눌러서 여기서 오타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영역 나와 있죠? 이 영역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바꿀 게 없으니까 그냥 확인 눌러줬고요. 다시 한번 닫기 눌러서 자, 빠져나왔어요. 자, 다시 이제 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뭐가 변동되냐를 찾아야 되죠.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위약금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한다. B18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자, 추가를 눌러서 자, 첫 번째 시나리오를 나타내 줄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봤더니요. 위약금 기준 강화라고 되어 있네요. 위약금 기준 강화. 자, 그 다음에 변경셀은 B18 잘 나와 있죠?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기본값이 0.15, 즉 15%였어요. 근데 얘는 22%로 바꾸고 싶어요. 자, 두 가지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22%는 0.22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22%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바로 추가할게요. 바로 추가 눌러주시고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 입력하겠습니다. 위약금 기준 약화. 자, 변경셀은 B18셀 그대로고요. 자, 확인 누를게요. 자, 현재 기본값은 15%인데 자, 얘는 8%예요. 8%는 0.08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8%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게 없기 때문에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맨 밑에 표시를 누르시면 현재 15%가 선택되어 있는 강화니까 22%로 그냥 바뀌어 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표시를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시나리오 요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요약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만 선택돼 있어요. 아까 4개의 이름 정의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B18셀 하나를 빼면 나머지 3개가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G7셀 하나만 선택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G7셀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12셀, 즉 G12셀인 요거죠. 컨트롤 눌러서 선택. 자, 여기 G12셀도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는요. G16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G16셀까지 이렇게 3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름 정의를 4개 있잖아요. 자, B18셀은 변동되는 거니까 하나 빼고 나머지 결과가 요 3개다라는 거죠. 확인을 눌러주셔야 이렇게 7월, 8월, 9월에 대한 이름 정의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작업 1번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요약은 그 앞에 왼쪽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상에서 보시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해야 되며 그 다음에 마지막 화살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왼쪽에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 위치된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1번 끝났고요.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죠? 아, 통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성명부터 전체. 얘네들은 추가될 내용이고요. 결과가 어디 나와야 되죠? 그렇죠. 표 3에 나와야 되죠. 자, 전체를 다 잡아줬습니다. 데이터에 통합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럴 때 함수가 나오는데 자, 이 함수를 뭐로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을 그랬으니까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참조에 첫 번째 클릭하신 다음에 자, 성명부터 시작합니다. 필드 제목의 성명부터 시작해서 국어, 영어, 수학의 총점의 전체를 다 잡고 추가. 두 번째, 기말고사 성명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잡고 추가. 꼭 해야 될 거 사용할 레이블에서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통합 기능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매크로 작업하실 때 바깥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시는 것과 요 개발 도구라는 것이 꼭 나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요 개발 도구가 꼭 있어야 돼요. 자, 없는 경우에 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파일에 맨 밑에 옵션으로 가셔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오른쪽에 보기 밑에 개발 도구가 체크가 이렇게 해제되어 있으신 분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오른쪽에 이 개발 도구가 나타납니다. 자, 아무 셀이나 선택한 후에 자, 첫 번째 볼게요. G4에서 G12 영역의 수강 인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나타내 줘라 그랬습니다. 수강 인원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시작할게요. 개발 도구에 보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 클릭. 자, 매크로 첫 번째 이름 보니까요. 수강 인원이네요. 자, 그런 후에 확인을 눌러줄게요. 답이 나올 셀인 G4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들어가겠죠. 수강 인원 빼기 철회 인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강 인원 선택하시고
빼기 철회 인원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단추 눌러서 확인시켜 줄게요. 55명이 나왔네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제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눌러서 작업을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매크로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을 봤더니요. 테두리래요. 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를 봤더니 A3에서부터 G 전체를 다 잡아간 거죠. G12까지를 다 잡아줬고요. 모든 테두리와 붉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래요. 모든 서식은 다 어디 있어요? 폼에 있죠. 폼에서 자, 테두리에 화살표 누르는 겁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붉은 바깥쪽 테두리로 나타내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 끝났으니까 자,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도형을 만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B4에서 C15라고 돼 있어요. B4에서 C15까지의 영역을 미리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자, 개발 도구에서 삽입으로 가서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단추. 자, 여러분들이 간혹 여기서 그냥 클릭하고 끝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Alt를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입니다. 현재 잡은 이 음영 영역을 왼쪽 위 모서리서부터 클릭 드래그로 오른쪽 아래까지 이렇게 드래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가 수강 인원이죠. 선택했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단추 1이라는 것을 매크로 지정이 바로 들어갔거든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는. 자, I자 모양, 커서 모양일 때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다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바깥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4에서 F15. 24에서 F15까지 영역 잡았습니다. 자, 삽입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도형에서 그냥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래요. 자, 도형에 들어가서 사각형의 두 번째 거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해 주시고 왼쪽이 모서리입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마우스 놓고 Alt는 나중에 놔주시면 되고요. 내용을 쓰겠습니다. 내용은 테두리. 자, 이때 가로 세로 가운데란 말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할 거예요. 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매크로 지정이 나오죠. 자, 필기 문제에서 셀에서 매크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셀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도 이 매크로 지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도형에서 매크로 지정 선택했고요. 현재 해당하는 건 테두리입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작업이 끝났고요. 확인을 하기 위한 방법은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하고 수강 인원을 클릭하면 수강 인원의 영역이 잡히고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하고 테두리를 선택했을 때 전체가 다 잡힌다면 자,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제대로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차트 작업 들어갑니다. 자, 차트 작업에서 영역부터 볼게요. 지금 차트에 보니까 지금 현재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필요 없는 게 뭐냐면 1과목, 2과목만 나와 있죠. 출력 형태가. 자, 3과목과 평균은 없어요. 없애주면 되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가셔서 자, 요 3과목이라는 글씨를 선택하시고 삭제하는 겁니다. 차트에서는
영역을 수정하는 개념이 돼야 돼요. 영역이 그대로 잡혀 있는 개념이 되면 안 돼요. 즉, 체크 해제만 해도 물론 차트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영역을 수정한 건 아니에요. 영역은 그대로 잡혀 있게 돼요. 그래서 꼭 글씨를 선택하신 후에 제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을 선택하고 제거를 눌러줬습니다. 자, 1과목, 2과목만 나온 상태에서 자,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그래서 1과목, 2과목만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하라고 돼 있어요. 1과목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2과목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아니라 전체, 차트 전체를 다 세로 막대가 아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는 거죠. 이럴 때는 절대로 막대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차트 영역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세로 막대 바로 밑에 있죠? 눌러주시고 종류에서 표식이 있는 건 요 네 번째 거예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풍선 도움말이 뜹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눌러주시고 자,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밑에 보니까 항목이 전체가 다 들어있는데 이 전체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보면은 등급이 2급인 정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아까 1번에서 등급이 2급인 정보를 안 한 거죠. 자, 지금 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동일하게 데이터 선택에 가서 자, 오른쪽에 얘네들을 삭제할 건데 왼쪽에 수험 번호를 좀 살펴보세요. 수험 번호가 아니라 여기 등급이 1급, 1급이라고 되어 있고 2급, 2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몇 급이죠? 2급이죠. 그러니까 1급에 해당한 거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는 빼야 되죠. 맨 첫 번째에 있는 그렇죠? 어디까지죠? C 2001에서 C 2005까지 5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땐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삭제가 없어요. 편집 오른쪽에 삭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렬 전환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항목에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2001부터 선택하셔서 제거, 2002 제거, 2003 제거, 4도 제거, 2005까지 5개 선택하신 후에 제거를 해주시고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행렬 전환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줘야 자, 우리가 원하는 이 차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2006부터 C 2006부터 2007, 2008, 2009, 2010까지 해서 자, 이렇게 2급에 대한 것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2번까지 끝냈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하래요. 다 어디서 하죠? 차트 디자인에서 하죠? 자, 디자인에 들어가시면 리본 메뉴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차트 요소 추가예요. 자, 여기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선택합니다. 자, 차트 위를 봤을 때, 그냥 내용 쓰라고 돼 있죠? 그죠? 연동하라 이런 말 없죠? 자, 그러면 차트 제목을 다 영역 잡아주시고 그냥 내용 쓰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띄어쓰기 한번 2급 띄어쓰기 한번 과목별 띄어쓰기 득점이라고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요 숫자가 있어요. 여기를 기본축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기본축 왼쪽에 점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으로 갈 겁니다. 축 제목에 이건 세로죠? 기본 세로로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축 제목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맨 밑에 축 제목 서식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축 제목 서식이라는 게 뜹니다. 그때
요 텍스트 옵션이라는 곳을 클릭하셔서 요 세 번째 거,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세로 맞춤이 아니에요. 텍스트 방향입니다. 요 텍스트 방향의 화살표를 눌러서 자, 이거를 가로로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자, 축 제목이란 말이 이렇게 가로로 나타날 거예요. 이 축 제목을 다 잡아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점수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완성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이 과목 계열의 C2010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그 데이터 레이블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 C2010은 여기죠. 요거 두 개 중에서 무슨 과목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이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이 과목의 색깔은 뭐죠? 파란색이네요. 자, 요 표식을 딱 클릭합니다. 했더니 2010뿐만 아니라 2009, 2008 전부 다 잡혔어요. 이 상태에서 레이블을 집어넣으면 현재 선택된 표식에 다 레이블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C2010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과목의 표식을 한 번만 더 누르시면 다른 표식들은 해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 숫자가 어디 있죠? 그 표식의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60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자, 4번까지 설정한 상태고요. 자, 이제 5번 들어갈게요. 세로축 최소값은 30이래요. 자, 현재 최소값이 얼마예요? 0이죠? 자, 요 세로의 값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맨 밑에 축 서식이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30으로 바꾸고 엔터를 딱 쳤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값을 거꾸로라는 말이 나와요. 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값을 거꾸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얘를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체크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걸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는 요 이 과목에 대한 여기 표식이 사각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얘는 그냥 더하기 모양만 나와 있네요. 이걸 바꾸고 싶어요, 표식을. 그러면 요 표식을 선택합니다. 그러신 후에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요 페인트 통 딱 누르시면은 선 표식이 나와요. 그 중에 표식을 선택하시고 요 표식 옵션으로 가서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가 나타내고 싶은 거로 그냥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 자동이 아니라 채우기에서 채우기가 아니죠? 잠시만, 좀 다른 게 좀 눌러졌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표식을 선택했고요. 오른쪽에 선과 표식에서 표식 옵션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기본 제공을 눌러서 형식의 더하기가 아니라 얘를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오른쪽 데이터 계열서 지금 필요 없으니까 자, X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깥에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자,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에서는 이 리본 메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자, 최소화 시켜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본 메뉴를 보고 싶다면 위쪽에 아무거나 그냥 누르세요. 뭐 그리기가 됐던 삽입이 됐던 누르신 다음에 리본 메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핀셋 모양이 있어요. 이걸 딱 눌러주시면 이제 어떤 셀을 선택하셔도 리본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계산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요. count if와 자, median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자, median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중간값이라는 의미예요. 중간값이라는 의미란 가운데 숫자란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5개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숫자 빼고요. 가장 작은 숫자 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숫자 빼고 두 번째로 작은 숫자를 빼면 5개 중에 두 개가 빠지니까 하나 남죠. 걔가 바로 메디안이에요. 자, 이번엔 5개가 아니라 6개라고 볼게요. 맨 큰 거 빼고 맨 작은 거 빼고 2개 뺐습니다. 6개 중에. 두 번째로 큰 거 빼고 두 번째로 작은 거 뺐어요. 그럼 2개 남죠. 그럼 2개는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어떤 거냐?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간값이. 우선 숫자상으로 큰 것과 작은 것들을 빼나가다가 남는 게 하나면 걔가 중간값. 또는 위에서 그 빼고 밑에서 하나씩 빼다 보면 2개가 남았다. 그럼 2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중간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값이 나온 셀에다 선택하시고는 자, 메디안이라고 입력합니다. M2라고 쓸게요. 자, 메디안 더블 클릭합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총점의 중간값이니까 총점을 다 잡을 거예요. 총점을 클릭 드래그로 다 잡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괄호를 딱 닫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 내릴 거 없잖아요. 그쵸? 자, 입력 단추 눌러줄게요. 자, 91.5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확인을 좀 해보죠. 자, 제가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큰 게 98입니다. 그 다음 작은 것이, 가장 작은 것이 89네요. 제가 이거는 노란색으로 그냥 채워버릴게요. 자, 두 번째로 큰 거가 96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게 90이네요. 그렇죠? 이거 뺄게요. 물론 90이 2개 있습니다. 공동으로 작은 거죠? 자, 그 다음에 큰 거가 뭐죠? 94죠? 그 다음엔 90이죠? 뺄게요. 물론 작은 게 90이 2개 있었으니까 하나 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큰 게 뭐죠? 93이네요. 그 다음에 작은 거는 91이죠. 이거 뺄게요.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2개 남았네요. 자, 2개가 91과 92가 남았어요. 그럼 2개를 합하면 183이잖아요. 183을 2로 나눴더니 91.5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99와 90은 절대 빼고 1과 2를 더하면 3. 3을 2로 나누니까 1.5.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홀수였다면 위에 빼고 밑에 빼다 보면 하나만 남으니까 걔가 중간값이 될 거고요. 자, 먼저 기본 하얀색으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91.5가 나왔는데 문제가 뭐죠? 총점 이 중간값을 초과하는 학생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변을 하시고 먼저 count if를 해야 됩니다. count if. 조건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if만 쓰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영역을 숫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아니라 영역이 나와야 돼요. 초영역. 영역을 나오게 하겠습니다. 총점 전체를 다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 3셀부터 시작해서 2, 12셀까지죠? 영역을 잡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조건인데, 자, 그 조건이 문제에서 초과라는 말을 썼어요. 초과는 크다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메디안으로 구한 그 값이 있을 거예요. 그 값을 나타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닫아줄 겁니다. 그런데 한 메디안으로 구한 게 우리가 91.5였죠? 자, 걔가 초과된다. 얘 자체는 그냥 무턱 대고 그냥 초과, 비교 대상이 없는 초과는 이대로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겠죠? 얘가 문자가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으려고 봤더니 함수를 큰 따옴표로 묶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묶지 말고 여기만.
초과라는 것만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초과가 텍스트잖아요. 그리고 함수잖아요. 그러면 텍스트와 함수 사이 뭐가 들어가요?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죠. 이러한 연결 연산자를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다시 자, 선택했고요. 자, 쓰겠습니다. COU에서 count if 들어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영역 잡아야 된다고 했죠? 이 총점을 전체를 다 잡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마. 자, 그 다음에 크다, 초과죠? 큰 따옴표 하셔서 크다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 텍스트와 함수 사이에 연결 연산자를 넣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ount if 첫 번째 열린 요 괄호가 검정색 괄호인데 맨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닫을 때, 자, 보세요. 괄호가 닫히면서 검정색이긴 한데 약간 두꺼워질 거예요. 그렇죠. 약간 두꺼워졌다가 얇아지죠. 그래서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로 닫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입력 단추 눌러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수는 5개라고 나오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회원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답이 나온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신 다음에 자, 는을 나타내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회원 코드의 첫 번째에서 프로퍼라는 말이 있고요. 먼스란 말이 있어요. 먼스는 뭐예요? 월을 얘기하는 거죠. 월만 뽑아내겠다. 프로퍼는 뭐죠?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겠다. 그 얘기가 됩니다. 자, 먼저 학과에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나타내는 거를 좀 나타내 줄게요. 자, 여기다 그냥 바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는을 하신 다음에 처음에 프로, 프로퍼 바로 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과죠. 학과의 첫 번째 셀인 자, H3셀이네요. H3셀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괄호를 딱 닫고 입력 단추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PRO 하면 프로퍼 밑에 있죠? 더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학과의 첫 번째 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괄호 그냥 닫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입력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첫 글자가 대문자고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 형태가 나왔어요. 거기에 빼기가 들어가죠. 빼기는 문자잖아요. 그렇죠? 빼기는 문자예요. 그렇다면 그 문자를 표현해야 되려면 뒤에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연결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큰 따옴표 빼기 큰 따옴표. 그런 다음에 다시 월이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연결 연산자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자, 거기에 월을 나타내주는 함수 month 더블 클릭합니다. 자, 거기에 등록 일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연, 월, 일 중에서 월인 3월만 나타나게 되겠죠? 자,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그대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연결 연산자 있고요. 큰 따옴표 빼기 큰 따옴표 다시 연결 연산자. 자, 먼스 들어갑니다. 바로 열고 G3셀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대문자, 첫 글자 대문자 C, 소문자 OM 빼기 텍스트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월인 3월이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채우기 앤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답에 해당하는 셀 27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 는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니까요. 세포별 초기 세포 수 1인당 평균 증가 배수와
실험 기간을 이용해서 총 세포수를 구하래요. 자, 총 세포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초기 세포수 곱하기 1인당 평균 증가의 배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배수를 나타내 줄 때 위첨자에 실험 기간이란 말이 떴죠? 자, 그거는 파워라는 걸 쓰시면 돼요. 자, 먼저 총 세포수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만 한다. 자, 그게 바로 트런스예요. 물론 트런스도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기본 값으로는 소수점 자릿수를 올림이나 내림, 뭐 반올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버려요. 자, 그게 트런스입니다. 자, TRU 하시면 트런스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초기 세포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초기 세포수 곱하기죠, 먼저. 자, 우선은 여기 수식 입력줄 앞에다 클릭하고요. 초기 세포수를 선택했고 곱하기는 별이죠? 별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인당 평균 증가 배수라고 돼 있어요. 우선 트런스는 제가 지금 하지는 않을게요. 이 상태에서 1인당 평균 증가 배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워를 쓸게요. 파워. 그래서 첫 번째가 1인당 평균 증가 배수니까 여기 있네요. 선택했고요. 콤마 위첨자에 나와 있는 지수. 요게 바로 실험 기간이 됩니다. 실험 기간 파워가 실험 기간 지수예요. 괄호 닫아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입력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고 입력 단추 클릭했어요. 자, 그랬더니 296이 나왔습니다. 우선 트런스는 쓰지 않았습니다.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그렇게 했더니 쭉 나왔는데 전부 다 정수로 나왔죠. 근데 지금 방금 잡은 영역을 제가 표시에 가서 한번 소수점 자릿수를 늘려볼게요. 강제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어때요? 소수점 자릿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반올림하지 않고 이 숫자들을 소수점 자릿수를 전부 다 반올림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다 버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앞에 트런스가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맨 뒤에 클릭해서 괄호를 그냥 닫아버릴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제가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는 전부 다 0이 돼버려요. 이렇게 0.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합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68.5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69가 되죠. 소수점 자릿수가 반올림 되니까. 근데 트런스는 반올림 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68.0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지금 자릿수는 제가 강제로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 줄일게요. 어차피 소수점 자릿수는 다 첫째 자리는 다 0이니까 줄여서 이렇게 나타내길 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함수상에 지금 작업한 것을 나타내 주자면 자, 처음에 B17셀을 선택했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파워라는 함수를 써서 첫 번째 1인당 평균 증가인 C17셀을 선택하고 콤마 그 다음에 실험 기간은 지수 즉 곱하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17셀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괄호를 딱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나오긴 나왔는데 소수점 자릿수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소수점 자릿수는 다 버려라 라는 의미로 자, 여기에 TRUNC 트런스 괄호 열고 맨 마지막에 그냥 괄호를 닫아주시면 소수점 자릿수가 1에서 9까지 나오는데 반올림을 시키지 않고 그냥 다 버리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요구한 형태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과장이 아닌 사원수라고 돼 있죠. 자, 과장이 아닌 사원수는 또 뭐냐? 우선은 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죠.
자, 아니다라는 표현은 부등호를 서로 마주보게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로 과장, 이게 바로 과장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과장이 아닌 사원수, 사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수 구하는 거죠. count if가 되겠죠. count if 바로 여시고 그 다음에 영역을 잡아야 될 겁니다. 조건의 영역이 어디예요? 직급을 전부 다 잡아주시면 되죠. I 17셀부터 시작해서 I 25셀까지가 콤마 영역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영역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과장이 아닌 그랬는데 자, 글자에만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까지 같이 해서 큰 따옴표를 묶어주셔야 되죠. 과장은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후에 맨 뒤에다 클릭해서 괄호를 닫아줬습니다. 자, 제가 함수를 보지 않고 그냥 작업을 했습니다. 문제 볼게요. sum if, count if, average if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쓰라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함수는 count if고요. 뒤에 표시 형식에 명자를 집어넣으래요. 자, 그러면 이 전체 함수 뒤에 명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맨 뒤에 연결 연산자를 해주시고 자, 큰 따옴표 명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결과를 한번 구해볼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는 하시고 count if 조건이 하나뿐이 없으니까요. 두 개 이상이면 count if s로 들어가는 겁니다만 지금은 조건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count if 더블 클릭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 잡겠습니다. 직급을 전체를 다 잡아주셔야겠죠. 자, 직급 전체를 다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아니다 라는 비교 연산자와 과장이라는 글씨를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바로 열었습니다. 연결 연산자와 뒤에 명이라는 글자를 나타내 주시고 입력 단추 클릭해 주시면 몇 명 나왔어요? 8명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 입력줄 앞에 는을 나타내 주시고요. 물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셔야겠죠? 자, 근데 문제에 보니까요. 인덱스와 매치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자, 먼저 매치라는 함수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라는 함수는요. 조건에 맞는 것을 숫자로 환원시켜주는 함수예요. 자, 조건에 맞는 것을 숫자로 환원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자, 매치 함수에 한번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자, 눈을 하신 다음에 MA에서 매치 함수를 나타내 볼게요. 매치 함수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쫓아가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확하냐, 일치하냐, 아니면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걸 가리켜서 매치 함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먼저 지금 문제에서 뭘 쫓아가죠? 좌석 등급을 쫓아가죠. 탑승 승객 수와 좌석 가격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라고 했는데 자, 할인가는 좌석 등급을 보고서 산출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좌석 등급으로 먼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룩업 대상은 요 좌석 등급 퍼스트입니다. 자, 그런 후에 쫓아갈 대상 요 퍼스트와 쫓아갈 대상이 맞는 건 여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영역을 잡아줬습니다.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잡은 영역 중에서 자, 퍼스트면 뭐가 되죠? 첫 번째에 있죠. 퍼스트가. 그렇죠? 첫 번째에 있으니까 1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두 번째 좌석 등급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라고 돼 있죠? 지금 잡은 영역 중에 비즈니스는 몇 번째 열에 있대요?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럼 숫자 2를 환원시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코노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코노미는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그래서 3으로 환원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매치 함수인데
자,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얘는 하나하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만 우리가 좌석 가격표에 있는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즉 F4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값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콤마를 했습니다. 자, 보다 작으냐, 내림차순이냐, 정확하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오름차순이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글씨죠. 글씨는 무조건 정확히 일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괄호 닫았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누르고 자,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으로 내려볼게요. 자, 왼쪽에 아무거나 자, 여기입니다. 퍼스트입니다. 퍼스트는 뭐예요? 첫 번째 있죠. 그러니까 요 퍼스트 오른쪽에 보면 1이라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냥 또 해볼까요? 자, 밑에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이 오른쪽에 뭐 있어요? 첫 번째가 버스트, 두 번째가 비즈니스니까 2라고 나오면 되겠죠? 비즈니스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2라고 나온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다가 우리가 작업한 B, 여기 부분입니다. 자, B38셀을 선택했고요. 콤마한 다음에 자, 오른쪽에 좌석 가격표 H28부터 시작해서 K28까지죠. 그런데 여기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내릴 때 내려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F4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콤마 정확히 일치는 0이에요. 바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한 건데요. 자, 우선은 밑에 나중에 여기서 결과를 얻을 건데 자, 지금 잡은 영역입니다. 잡은 영역에서 결과를 얻을 건데 우리가 행렬 그래요? 열행 그래요? 행렬 그러죠? 행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열이죠? 그렇죠? 그 열을 우리가 퍼스트 열이면 1번, 비즈니스 열이면 2번, 이코노미 열이면 3번, 샘플 열이면 4번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로 구했어요? 매치 함수로 이미 구해놨죠? 이게 바로 열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열에 들어갈 내용. 자, 그러면 인덱스로 가겠습니다. 자, 인덱스의 특징은 첫 번째, 답이 나올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 콤마, 열. 근데 그 열은 이미 우리가 매치 함수로 구해놨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줄 겁니다. 자, 요 영역이 어디죠? 요 영역이 우리 좌석 가격표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바로 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잡아 넣겠습니다. H29부터죠? 자, 그래서 H29부터 시작해서 K 30까지죠? 단,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얘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F4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참조죠. 자, 이제 행은요. 우리 판매가 구해요? 할인가 구해요? 문제에서 할인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인가는 몇 번째 행에 있죠? 판매가가 첫 번째 행에 있다면 할인가는 두 번째 행에 있는 거죠? 2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판매 총액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탑승 객수 곱하기 할인가죠? 자, 그러니까 맨 앞에 인덱스 앞에다 클릭하시고 탑승 객수가 들어있는 C29 곱하기 인덱스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먼저 요 매치 함수로 구한 건 뭐예요? 열입니다. 열. 인덱스에 세 개의 인수. 첫 번째는 0이요. 행은 우리가 할인가 구할 거니까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열은 우리가 매치 함수로 구해 놓은 거죠. 그 매치 함수입니다. 맨 앞에 먼저 탑승 객수 곱하기 인덱스 들어갑니다. 인덱스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영역 잡으래요. 그 영역이 뭐예요? 리퍼런스란 참조죠. 자, 그래서 참조 영역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잡아줬어요. 얘도 만약에 채우기엔도로 내리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F4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영역 잡을게요. 영역 잡았고요. F4 눌러서 나타내 줬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 여기서 뭐 ROW가 행이죠. 지금 빨간색 영역 중에 내가 찾고 싶은 건 판매가가 아니라 할인가니까 두 번째 넘버 NUM이란 숫자 집어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S입니다. 이제 컬룸의 넘버, 이것도 넘버 숫자 집어넣어라 라는 건데 우리 매치 함수는 뭐예요? 만족한 것을 숫자로 환산시켜줬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괄호만 닫아주시면 됩니다. 입력 단추 눌러서 자, 이렇게 판매 총액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결과를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수까지 작업을 쭉 해봤습니다.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겁니다.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이제 마지막 10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제 다 나갔어요.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최신 문제들이나 조금 어렵게 난 문제들이 있어요. 인터넷상에 좀 어렵게 난 문제들을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뭐 시나리오나 무슨 뭐 목표값 찾기나 뭐 데이터표나 뭐 이런 엑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 피벗 테이블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단계를 높인다라기보다 좀 개념들이 조금 상세하게 나온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우리가 접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문사항 혹시 있을까요? 예, 질문사항. 자, 없으시면은,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레코딩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링크 받으셔서, 공부를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